금요일 이 시간 오늘은 권혁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시작을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직접 만나서 상담해드린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5세의 가정주부인데요. 친정 아빠 보험 추천받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연세는 올해 81세시고요. 건강상의 이슈는 크게 없었어요. 고혈압 약하고 당뇨약은 드시고 계시는데 그거 외에는 딱히 병원 다니신 적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땐 건강하신 편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무래도 보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안 계셔서 혹시나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 옆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사실 걱정이에요. 혼자 시골에 계셔서 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또 저희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고 저희 아버지 보험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보험이 있긴 한데 보장 기간이 끝난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사연자분은 시골에 홀로 계신 80대 친정 아버지가 걱정돼서 50대 따님이 보내주셨어요. 이제 예전에 보면은 보험들이 80세 만기 였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없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 80대 들어서서 보험이 끝난 분들, 보험이 이제 그러니까 없는 분들이 어르신들 중에 꽤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종종 만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90년대에 가입하셨던 보장의 증권들을 보면 네. 정말 좋은 특약들이 사실 많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치조골 이식이 동반된 임플란트 시술 시에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1~3종 수술 특약이라든지 혹은 갑상선 암도 일반 암으로 포함된 암 진단금이라든지 말이죠. 네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점은 역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장 기간입니다. 대부분 주계약, 즉 일반 사망 보장에 대해서는 종신 보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약에 대한 부분은 80세까지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종신보험 사망보장은 죽을 때까지인데 그 외에 그렇죠. 딸린 특약들은 보험 그게 기간이 다르구나. 네. 네. 사연자분의 아버님께서도 보험 증권을 살펴보니까 안타깝게도 보장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장 기간이 만료된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하시고 난 가입이 돼 있다 하는 거지. 이게 네네. 정확하게 어떤 거는 70세 그쵸. 만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70세인지 80세인지 요즘에 그냥 남들이 90세 만기라고 하니까 그냥 내 것도 90세겠지 이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중간중간 점검도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지금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 가입해놨으니까 나는 그냥 든든하다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예전 보험 증권을 보시곤 네. 저한테 보장 기간이 종신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시면서 내 보험은 죽을 때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거라고 자랑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그분은 주계약 종신보험이 그쵸. 진짜 종신이니까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보장된대. 네. 거기에 딸린 그러니까 보통 종신보험의 특약들은 건강이나 상해 이런 것들이 특약으로 딸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만기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장 기간을 잘못 다들 알고 계시는 거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세요. 실손보험 나는 이제 종신까지 보험료 이제 안 내고 받을 수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아마 표기 방식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보험 증권의 맨 앞에 적혀 있는 보장 기간은 보통 주계약에 대한 보장 기간만 적혀 있습니다. 보험 증권을 쭉 보시다 보면 각 특약별 보장 기간이 뒷장 또는 따로 특약별로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보지 않으시면 사실 오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특약의 보장 기간을 막상 살펴보면 90년대 보험 상품 대부분은 특약들의 보장 기간이 80세 또는 70세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70세는
요즘 같은 세상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일단 예전에는 이게 뭐 통계상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짧았으니까 만기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을 텐데 요즘에는 90세, 100세는 100세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고 그래도 이제 90세, 100세에다가 110세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점검이 중요합니다. 네. 몇 가지 상품을 가입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보험은 시대에 따른 트렌드가 분명히 반영됩니다. 물가 상승과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춘 보장 금액을 설정하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 없던 치료 방법이 새로 생긴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표적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 같은 건데요. 맞아요.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보장이 없을 테니까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치료 방법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보장을 그렇죠. 못했죠. 맞아요. 네. 또는 이 사회초년생일 때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낮다 보니 기본적인 보장만 저렴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향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금 보장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험도 시대에 따른 트렌드, 그렇죠. 치료 기술, 치료 비용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들었고 뭐 관심이 있는 거지만 뭐 치료 방법 고액 암 치료, 뭐 중입자라든지 이런 거. 근데 또 이것도 지금 만약에 막 가입을 해. 또 든든해. 네. 그러다가 또 5년, 10년 뒤에는 새로운 그렇죠. 치료 방법이 생길 거고 또 그 그때는 물가 상승률과 새로운 신기술은 지금은 그렇죠. 뭐 5천 정도만 해결되는 치료 기술들이 그땐 또 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또 그때 새롭게 점검을 해야 된다. 맞아요. 저도 잘 기억을 하고 있을게요. 자, 일단 80대 사연자분 친정 아버님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보험 가입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우선 사연자분께서는 아버님이 입원을 하셨을 때 네. 케어해줄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엔 간병인 사용 보장에 대한 이야기로 상담을 시작했다가 전체적인 보장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81세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보험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80대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70대 후반의 동키분들은 특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먼저 어르신들의 경우 입원하셔서 긴 기간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은 필수고 또 하나는 상해보험입니다. 네, 일단 80대 어르신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놀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평소에 당연히 우리 보험, 뭐 당연히 나의 보험은 마찬가지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부모님 보험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연세가 많으니까 그렇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네.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보험 가입 어떻게 가능하신지 또 그리고 또 부모님께 챙겨드리면 좋은 보험들은 지금 말씀을 두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일단 간병인 보험과 상해보험 언급을 해주셨는데 간병인 보험은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필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상해보험까지는 저희가 좀 생각을 못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간병보험은 너무나 이해가 된다. 네. 너무 필수다. 근데 왜 상해보험까지를 이렇게 필수로 꼽아주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70대 이후의 분들이 생각보다 상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빗길이나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치는 일도 있고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네. 이게 가벼운 부상이면 괜찮은데 골절이나 수술, 심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70세 이상인 분들은 상해보험 체크를 해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 70대, 80대 분들 골절, 특히 5대 골절 진단금 가입이 가능하신데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져서 골반뼈에 금이 가는 경우 있어요. 그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골반뼈에 금이 가는 건 우리 보험에서 5대 골절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일반 골절 진단금도 받으실 수 있고 5대 골절 진단금도 받으실 수 있는데 보통 70대, 80대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골절 진단금 한도는 보통 5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가입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어느 회사는 300만 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도 준비해 놓으시거나 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70대 분들은 상해 보험을 준비하시면서 70, 80대 분들은 이 골절 진단금, 5대 골절 진단금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참 맞아 떨어지는 게 제가 네. 어제 저희 엄마의 보험을 점검을 하다가 아, 네네. 스스로 점검을 해보다가 아, 예. 한번 해보려고 네. 골절 진단비가 있기에 네. 얼마 안 주더라고요. 몇십만 원. 그래서 이건 빼야겠다. 아, 요건 삭제 X를 쳐놨어요. 그러셨구나. 그거 내가 몇십만 원 없어서 죽겠어 이러면서 삭제 X를 제가 해놨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네. 부모님의 골절 진단비는 그쵸. 없는 경우도 들어라는데 전 있는 경우를 지금 빼려고 했는데 그렇죠. 동그라미로 네, 바꾸시면 좋을 것 그렇구나.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음 주에 권혁준 전문가를 뵀으면 제가 주말 동안에 삭제 아, 한 후에 뵀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놓치는 부분,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 참 시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사연자분 아버님 보험 이제 네. 어떻게 구성이 되고 조정이 됐을까요? 사연자분 아버님의 보험 중에 실손보험은 최근에 4세대로 전환을 하셔서요. 7만 원대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네.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상해보험은 종합병원 상해 입원비와 상해 입원비 그리고 상해 수술과 골절 진단금 등을 준비하는데 10,000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10,000원이요. 10,000원대가 네, 아니라 보험료 10,000원. 19,900원이 아니라 10,000원. 그렇죠. 네. 와.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원하셨던 간병인 보험은요. 아무래도 친정 아버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셔서 간병인 보험 가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보험사를 통해 좀 알아봤더니 많지는 않지만 일부 보험 회사에서 80대 간병인 사용 시 하루에 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었고요. 네. 한 달에 35,000원 정도로 준비를 하실 수 있어서 네. 사연자분께 여쭤봤어요. 물론 젊은 분들에 비하면 보장 금액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연세가 많으셔서 아예 안 되실 줄 알았는데 간병인 사용할 때 하루 5만 원이 어디냐고 하시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젊은 사람들은 이게 금액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죠. 그 일반 병원 이용하면 하루에 15만 원?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이 가입하면 15만 원인데 나는 5만 원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네. 5만 원도 한 달 곱해 보면 15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 보장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결코 적은 보장은 아니다. 네. 그것도 이제 하루에 35,000원 정도로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보통 한 40, 50대 분들도 간병비 보험이 4만 원대 뭐 이 정도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그것보단 일단 저렴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주셨다라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전화해서 나 지금 80대인데 간병비 보험 들고 싶어요 하면 일부 보험사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가능한 보험사별로도 뭐 보장 금액이라든지 보험료가 다른 거를 전문가가 잘 비교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이고요. 예,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보험을 가입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럴 때 더 주의하시는 점이 있는지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연령이 좀 많을수록 치료 이력도 많을 수 있죠. 네. 가입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고지를 안 하고 보험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치료 이력을 꼼꼼히 잘 체크해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치료 이력을 체크를 잘 하라고 하셨는데 네. 보험사에서 이제 그 조회를 하면은 다 뜨잖아요. 그렇죠. 그거만 그냥 믿고 맡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네. 실손보험이나 다른 보험 청구를 안 하면 그런 보험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안 알린 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병원은 갔는데 네. 보험회사에선 모른다. 이렇다고 해서 고지를 안 해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국가적인 시스템상 내가 병원을 다녀오면은 내가 어디 다녀왔는지 다 뜨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 정보 동의가 필요해요. 내가 동의를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심평원 자료라고 해요. 네네. 심사 평가 정보 제가 네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심평원 하면 네, 그래 심평원. 네. 네, 심평원의 조회를 해보지 않고 네.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금 이제 조회 이력을 보는 네,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절대로.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지금 되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도 보험사에서 다 조회가 되니까 거기서 그래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보장을 받고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나중에 내가 스스로 안 알렸다고 해서 그렇죠. 니네들이 조회해봤잖아. 저는 이러겠지만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 저도 최근에 네. 그 보험금 심사팀이 나와서 그 고객님이랑 저랑 그리고 손해사정사랑 셋이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네. 분명 고지를 다 하셨어요. 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고객님 핸드폰을 통해서 손해사정사가 네. 이 심평원 자료를 조사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저도 뭐 나온 건 없었는데 네. 그걸 조회할 때 사실 되게 조마조마해요. 혹시나 그때 가입하셨을 때 저한테 따로 고지를 안 하신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네. 꼭 본인이 스스로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구나. 네. 일단 오늘 또 주의해야 될 점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더 확인해보고 싶다. 그러면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보험 점검이라든지 가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전문가 도움 받아서 제대로 자료 조회를 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지금 5946번님이 문자 질문 주셨는데 방송을 듣다 보니 간병보험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 병원이나 다 보장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 간병보험은 기본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네.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하루당 얼마씩 가입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네. 제한사항이 2개가 있죠.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리고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네, 간병보험에서 병원은 크게 3종류로 나뉩니다. 네. 일반 병원이 있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고 보장 금액도 다 다릅니다. 네.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보통 일반 병원은 아까 햇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만 원. 네. 네.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 원. 요양병원 3에서 5만 원으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이유는 또 병원마다 그 간병 비용이 다르니까일 텐데 네. 그러면 일단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하루에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는 물론 발생하겠지만 어느 정도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물론 이 부분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자나 남자냐, 병의 그렇죠. 위중함 이런 거 다 네, 다르겠지만 업체마다 또 다를 수도 네. 있고요. 네, 단기 간병의 경우에는 하루에 7만 원 정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 서비스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고요. 24시간 상주하는 간병인을 고용했을 땐 하루 10만 원 이상이 발생합니다. 네. 하루에 10만 원이면 한 달이면 300만 원이죠. 네, 보통 그럼- 이제 뭐 12, 15까지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한 달이면 15면은 450이에요. 비용이 예.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뭐 시간 따라서 더 그렇죠. 얹어주고 하면 이제 500까지도 간다고. 맞아요. 그런데 요즘 간병인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서 네. 이 간병인 비용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맞아요. 간병인 비용은 안타깝게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으니 병원비 외에 플러스해서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즘은 나이가 많든 적든 꼭 필요한 보장 중 하나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7132번 님도 문자 오셨는데 저희 집이랑 사연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 부모님은 70세이십니다. 간병인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 오셨어요. 보통 70대 중 75세 전, 즉 70대 초반이신 경우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병원 갔을 때 15만 원까지 보장 가능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70세라고 하신다면 네. 간병인 보장 일반 병원 15만 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7만 원. 사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 원까지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네.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거는 아실 수도 있지만 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거는 간호사 분들이 간병까지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료비 영수증에 보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보통 병원비에 하루에 플러스 한 2, 3만 원 정도 더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커버를 해주시면 좋겠다. 네, 네. 보험료가 많이 부담스러우면 7만 원까지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네. 요양병원은 70대면 아마도 한 2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라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대여도 70대 초반이냐 중반이냐 후반이냐에 따라서 뭐 보험료도 달라지고 맞아요.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진다라는 말씀인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70 몇 세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최대한 보장은 크게 받을 수 있으면서도 보험료는 낮게 부담 없이 부모님들 간병비 보험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권혁준 전문가와 여러 가지 참 도움되는 이야기 잘 들어봤어요. 저희 다음 시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